네, 안녕하세요. 내분비내과 안철호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인슐린과 식욕 호르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슐린의 다른 이름이 비만 호르몬입니다. 왜냐하면 인슐린을 많이 맞게 되면 살도 찌게 되고요. 또 인슐린이 많은 사람일수록 뚱뚱해지고요. 또 뚱뚱한 사람일수록 인슐린 분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슐린의 다른 이름을 비만 호르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인슐린의 발견은 호르몬의 역사에서 아주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저기 사진에서 보이는 벤틴과 베스트가 1921년에 인슐린을 발견하고 그 당시에 알 수 없었던 소아당뇨병 톰슨이라는 소년한테 인슐린을 투여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친구가 살이 이제 빼쩍빼쩍 말라가다가 살이 이렇게 차오르고 혈당이 좋아지고 그게 이제 소아당뇨병의 치료의 시작이었고요. 근데 1922년도에 인슐린이 발견됐고 지금 100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당뇨가 완치가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를 진료실에서 물어보거든요.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당뇨를 일으키는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인슐린만 있는 게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췌장에는 또 글루카곤이라는 또 호르몬이 있고요. 또 간에서 나오는 헤파토카인이라는 호르몬이 있고 또 제가 주로 연구하는 근육에서 나오는 마이오카인이라는 호르몬이 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한마디로 혈당을 결정하기 때문에 사실 인슐린만 딥다 우리가 조절한다고 해서 혈당이 조절이 되지 않는 거고요. 재미있는 이 식욕 호르몬의 그림 하나를 소개하자면 에리직톤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식욕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나중에 전 재산을 팔고 심지어 딸까지 팔아서 음식을 먹을 걸 샀다고 돼 있는 거죠. 근데 이 에리직톤의 신화를 보게 되면 에리직톤이 그 제우스한테 불경스러운 일을 해서 저주를 받았다는 거죠. 벌을 받았는데 에리직톤이 자고 있는 사이에 에리직톤의 혈관에 어떤 독소를 갖다가 주사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저는 그 독소가 바로 이 식욕 호르몬을 갖다가 주사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한테 오는 환자분들이 가끔 막 어제 또 그냥 야식 라면을 먹었다라고 얘기하면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면 그거는 환자분의 어떤 거짓 배고픔, 그 어떤 식욕 호르몬 관리를 못해서 그런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몸이 그만큼 식욕조차도 호르몬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욕 호르몬 관리를 잘 한다면 우리가 당뇨병이나 비만을 잘 관리할 수 있다는 또 그런 메시지를 우리한테 전달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욕 호르몬이라는 것도 균형이 잘 맞아야 되는데요. 식욕을 촉진하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거는 나 배고프니까, 나 지금 공복 상태니까 음식을 먹으라고 우리한테 신호를 보내는 호르몬인데 그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인슐린도 있지만 대표적인 식욕 촉진 호르몬은 그렐린이라고 위에서 나오는 호르몬입니다.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이제 위가 이렇게 그 음식이 차 있지 않을 때 나오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고픔을 인지해서 식사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렙틴이라는 호르몬은 지방에서 나오는 호르몬인데요. 우리가 왜 음식을 많이 먹고 살이 찌고 그러고 지방세포가 이제 커지면은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나 지금 많이 먹었으니까 포만감을 느끼니까 그만 먹으라는 호르몬이 렙틴이라는 호르몬이고요. 렙틴의 렙투스라는 것이 이제 그리스어로 마르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렙틴은 우리 몸을 이렇게 마르게 하는 호르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또 렙틴이 정말로 또 우리 몸을 마르게 하는 이유가 렙틴 호르몬이 지방 분해의 효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렙틴 호르몬이 나왔을 때 이제는 이제 비만은 해결됐다. 렙틴 주사를 놔주면은 사람들이 살이 빠지고 지방이 분해되고 포만감을 느껴서 음식을 안 먹게 될 줄 알았는데요. 너무 또 과도하게 그걸 주면 렙틴 저항성이 생겨서 효과가 떨어집니다. 결국은 또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균형이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당뇨병 역시 균형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당뇨병이라는 게 결국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지만 혈당 수치가 높아서 소변으로 당이 나오는 병, 당뇨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소변으로 자꾸 당이 빠져나가니까 소변을 자주 화장실을 가게 되고요. 소변으로 자꾸 물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소변을 자주 보니까 갈증이 생기고요. 또 포도당이 자꾸 빠져나가니까 세포는 계속 굶게 되기 때문에 자꾸 헛헛해지고 배고파지게 되는 것이 당뇨병의 세 가지 3다 증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식, 다뇨. 이 3다 증상이 당뇨병의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당뇨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합병증인데 합병증은 이 혈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혈관에 이제 포도당이 잔뜩 있으니까 끈끈하고 염증이 생겨서 동맥경화가 오는 게 당뇨합병증이거든요. 당뇨합병증은 급성으로 오는 합병증이고요. 만성으로 오는 합병증이 있습니다. 급성으로 오는 합병증은 갑자기 혈당이 올라가서 혼수 상태에 빠지거나 저혈당이 생기는 게 있고요. 만성 합병증은 대개는 이런 혈관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 몸에 혈관이 없는 것이 이제 머리털이나 손톱, 발톱뿐이 없기 때문에 온몸을 통해서 합병증이 일어나는 게 당뇨합병증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대혈관 합병증은 좀 사이즈가 큰 그 혈관들, 예를 들면 뇌혈관이라든지 심장혈관이라든지 다리로 가는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합병증. 왜 당뇨발이라고 해서 다리가 왜 썩고 자르고 이런 끔찍한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대혈관 합병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미세혈관 합병증은 그거보다 작은 혈관들, 예를 들면 망막혈관, 굉장히 가늘잖아요. 거기에 생긴 합병증. 결국은 이런 혈관에 대한 합병증 말고도 암이나 치매 같은 것도 당뇨의 합병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당뇨의 주원인은 인슐린 호르몬이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인슐린 호르몬이 포도당 양을 혈액에 일정하게 유지시키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당뇨병인데 왜 이렇게 인슐린이 많이 나오느냐. 사실 인슐린이 많이 나온다고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온다는 것은 거꾸로 인슐린의 작용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상태를 우리가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10이라는 인슐린이 나와서 혈당이 한 50 뭐 이렇게 떨어진다고 치는데 당뇨 환자들은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서 10이라는 인슐린 갖고는 해결이 안 되고 20이 나와야지만 떨어지는 그런 것들이 인슐린 저항성이고요. 사실 이런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당뇨병만 생기는 게 아니라 당뇨 전 단계, 비만, 심장병, 고지혈증, 고혈압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한마디로 성인병의 종합 세트 같은 겁니다. 근데 그럼 인슐린 저항성은 왜 생기는 건데? 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당연히 비만 관련이 있고요. 스트레스를 받아도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요. 그리고 운동 부족도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데 유전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건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인슐린 저항성 유전자, 당뇨 유전자가 있어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당뇨병이 이렇게 막 늘어나는 이유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슐린 분비는 서양인에 비해서 60%, 70% 되게 적게 분비가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스트레스 받죠. 또 여러 가지 이제 출생 체중도 많이 늘어나고 이렇게 되면은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되고 이렇게 됐을 때 우리 몸에서 저항성이 생기게 되면 여러 가지 다른 합병증들이 생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단순히 당뇨병이라고만 얘기하지 않고 대사증후군이나 얘기를 하거든요. 대사증후군은 그냥 당뇨병 하나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네 가지의 성인병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대사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이런 비만 호르몬 또 아까 얘기했던 대사증후군의 가장 중요한 것도 인슐린 호르몬,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인슐린 호르몬을 어떻게 우리가 잘 관리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혈관을 맑고 건강하게 해야 인슐린이 잘 돌아다니고 그 인슐린이 잘 기능을 합니다. 근데 혈관을 찌꺼기를 만드는 여러 가지 습관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남자들은 넥타이를 갖다 꼭 매는 습관들, 여자들은 막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요. 흡연이라든지 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 이런 것들은 혈관 찌꺼기를 자꾸 만들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안 되고 인슐린이 제대로 기능이 안 되겠죠. 우리가 인슐린 호르몬을 비만 호르몬이라고도 얘기하지만 혈관 청소부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이유는 포도당을 갖다가 이제 분해를 해서 피가 끈끈한 걸 없애고 콜레스테롤도 분해를 시키고 해서 혈관을 갖다가 청소하는 호르몬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인슐린 관리가 굉장히 비만, 당뇨병, 대사증후군 중요한데 이 식욕 호르몬, 인슐린에 독이 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 음식들은 당지수가 높은 음식들이거든요. 공복하고 식후 혈당을 갖다가 잡곡밥, 백설기, 라면, 피자 이렇게 해봤더니 이 백설기, 피자, 라면 이런 것들은 잡곡밥에 비해서 엄청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거든요. 그렇게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납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면 인슐린이 급격히 증가하고요. 저렇게 당지수가 높고 인슐린이 급격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고 분비되게 되면 당뇨병, 비만이 잘 생기는데요.
환자들이 이제 당뇨에 걸리면 누가 명의냐, 명의를 찾아서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항상 얘기를 합니다. 명의가 있는 게 아니고 명환자가 있다. 그래서 약물을 잘 주는, 처방하는 의사를 찾기보다는 본인이 생활 습관을 더 약물 치료보다 우선해서 하는 게 더 중요하고, 그런 생활 습관을 잘 관리한다는 게 내 몸속의 호르몬을 스스로 잘 관리하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설탕을 많이 줄여 먹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습관들을 자기가 잘 조절하는 게 좋겠고, DPP 연구라고 해서 당뇨 예방 프로그램, 그 미국에서 했던 연구입니다. 이거 보시면은 그냥 내버려둔 당뇨 전 단계 환자가 당뇨가 되는 가능성보다 약물을 썼을 때는 그거를 반 정도로 줄였고, 근데 이 약물보다도 더 효과가 있었던 것은 생활 습관을 개선했던 군이다. 다시 말해서 약물에 의존하지 말고 생활 습관을 개선해서 호르몬 관리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인슐린과 식욕 호르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강의는 좀 생소할 수는 있는데요. 인내 호르몬, 가바 호르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